자, 이번 시간에는 제12강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페이지를 보니까 많다, 맞죠? 이름은 거창한데 난이도는 중하입니다. 쉽습니다. 설명은 좀 그런데 좀 깁니다. 설명은 긴데 뭐 어떻게 설명을 들어도 문제는 풀어집니다. 왜 풀어지느냐? 컴퓨터가 다 해줘요. 그래서 얘는 어느 정도 이렇게 힘들게 진입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종착 지점은 좀 또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1강의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랑 제3강에 있는, 제2강에 있는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것처럼 얘도 이제 원래는 제13강하고 이어집니다. 근데 제13강하고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얘는 또 같이 안 나와요. 따로따로 나오는 형식이고, 난이도로 치면 오히려 밑에 게 조금 더 헷갈리고 좀 외울 것도 많고 좀 복잡한데, 제13강 또 페이지가 훨씬 많아요. 훨씬 좀 이론이 많은데, 뭐 13강 또 끝날 때쯤 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또 문제가 쉽습니다. 왜 쉽냐면 똑같은 이야기죠. 컴퓨터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이 12강과 13강은 이제 난이도로 친다면 13강이 조금 더 어렵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둘 다 중하 정도가 되지 않는가. 뭐 저는 이제 그렇게 느껴집니다. 기출문제 수량도 보면 빨간색이 하나 있네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형식의 문제죠. 맞죠? 4개 정도밖에 없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론 정도 하다가 마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순서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 가지급금에 대한 정의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을 대여하는 바, 이중,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가지급금이란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 경우에 한한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외워야 할 게 얘입니다. 얘가 암기 대상이에요. 특히 어떤 색깔? 빨간색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시험에서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안 해주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뭔데요? 가지급금인지 아닌지 시부인을 하셔야 됩니다. 얘가 가지급금이다, 아니다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빨간색이 다예요. 그리고 읽어 드릴 건데 당연합니다.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빨간색이 뭐냐? 시험에 나온 애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세무 1급을 하면 이제 느끼는 건데, 우리 부가가치세 부속수료 하는 그 세무 2급 파트 있잖아요. 그런 느낌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어지지 않는 거. 그리고 각계로 배우는 거. 그리고 컴퓨터를 직접 입력해야 좀 결과물을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죠. 물론 이제 예측 가능한데, 보통 이제 프로그램을 봐야 이제 답이 바로 보여지는 거죠. 자, 볼게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거. 요거는 12강의 암기사항이기도 하지만 13강의 암기사항이기도 합니다. 지급한 배당과 상여금이 미지급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대납한 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11월에 이제 급여를 줘야 돼. 그 급여를 주지 않으면 12월에 준 것으로 본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12월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2월에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간혹시험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를 미지급했다. 그러면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하죠. 12월에 지급했다라고 본다는 말은 그때 12월에 돈을 줬기 때문에 그때 뭘로 한다? 원천세를 떼서 그 원천세를 납부해라 이 말입니다. 결론은
세금 납부해라라는 말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거예요. 12월에 지급하지 않은 소득은 급여는 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그 금액을 원천징수해서 납부해라. 야, 원천징수는 돈을 줘야 원천징수하죠. 원천징수는 돈을 줘야 원천징수를 하는 건데 돈을 주지도 않았는데 원천징수했다라는 것은 그 소득세를 대납해줬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표현하고 그것은 가지급금이 아니다. 여기다 이제 기억해야 할 단어는 대납입니다. 상여 처분한 소득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정상여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 상여라고 처분하는 것들은 실제 대표이사가 가져간 돈이 아닌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매출 누락이나 이런 것들도 상여라고 처분하는 거, 매출 누락됐다고 무조건 상여 때린다면 대표이사가 다 먹었다고 보는 건데, 대표이사가 안 먹었는데도 상여 처분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면 대표이사는 되게 억울하죠. 근데 그래서 그 소득세를 이제 법인이 대신 납부해 줍니다. 법인이 그럼 법인이 대신 납부하면 국세청은 받아야 할 돈은 못 받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대표이사가 내든 법인이 내든 내기만 하면 돼. 약간 이런 식이에요. 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퇴직금 전환금 시험에 안 납니다. 1999년도인가? 1991년도인가 사라진 법입니다. 3번, 우리 사주조합 어찌고 저찌고 저찌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가지급금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사주조합은 그러니까 직원을 보호하는 조합입니다. 직원을 보호하는 조합이고 직원과 회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조합인데 그 돈독히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직원이 주식을 취득하는 겁니다. 직원이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국가는 장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원이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우리 사주조합에서 빌렸다라고 해준다면 그것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겠다. 그 다음 4번 요거 별표. 자, 어렵지는 않은데 조금 자주 출몰됩니다. 급여의 가불금, 금요의 가불금. 요즘은 이런 게 잘 없죠, 맞죠? 대표이사한테 가서 돈 좀 더 좀 한 달치 월급, 두 달치 월급 좀 더 땡겨주세요. 이런 거 잘 안 한다 했죠? 잘 안 하는데 옛날에 이런 상황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경조사비도 별표, 학자금도 별표인데 경조사비는 뭐 결혼했을 때 대표이사가 이제 회사가 돈을 주는 거 맞죠? 결혼이나 또는 장례식금. 당연히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거 느껴지는데 학자금은 조금 의외죠. 학자금도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데 얘는 시험에 나왔습니다. 6번은 추가예요. 추가. 추가라는 말은 과거 시험에는 옛날에는 가지급금으로 봤습니다. 내용 읽어보면 압니다.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주택 구입. 주택은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직원 자기 개인을 위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때는 가지급금으로 봤습니다만 바뀌었어요. 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조건이 있어요. 중소기업이어야 됩니다. 중소기업.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직원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거기에 대한 전세 자금을 대여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돈을 빌려줬다면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 암기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렸고 흐름이 이런 흐름인데요. 은행이 돈을 빌려줬어요. 1,000원을 빌려줬는데 이 회사가 이 돈을 회사에 쓰지 않고 이상한 데 돈을 빌려줬다. 맞죠? 이것을 쓸데없는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줬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수익으로 잡아야 해 하는 것이 제12강의 주제입니다. 자, 12강의 주제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아까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유로 돈을 빌려줬다면 무엇을 받아야 된다? 이자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12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금산입 상여 처분해버립니다. 입금산입하니까 이만큼을 이자 받아야 된다는 거죠. 회사는 이제 어떤 불이익이 생기냐면 야 차입금 1,000원 중에서 500을 딴 데 써버렸어.
야, 너가 회사를 위해 써라고 돈을 빌려놓고는 왜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줘?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회사가 은행에 주는 이자 비용에서 이 비율만큼 1,000원에서 500을 딴 데 썼으니까 일명 한 50% 정도를 딴 데 썼죠. 그래서 이자 비용의 50%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게 제13강입니다. 여기에 대한 만큼의 돈은 이자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 13강이고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로 처리하는 부분이 제13강입니다. 우리는 제12강을 먼저 할 겁니다. 근데 시험에 나온 출제 빈도는 얘가 좀 더 나와요. 13강이 조금 더 나오는 편이고 12강 또 뭐 안 나온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조정되는 금액이 이제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되냐면 입금에 산입할 금액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에서 회사가 그 부분만큼 수입으로 잡았다면 그 수입을 뺀 나머지가 입금에 산입할 금액이 되면서 상여라고 처리를 하겠죠. 회사가 스스로 수입을 잡으면 됩니다. 회사가 스스로 수입을 잡지 못하면 상여 처분되는 거죠. 돈을 빌려주고 그만큼의 약정을 걸어가지고 그 약정 금액만큼을 회사에서 수익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수익으로 잡든 안 잡든 제13강은 전부 다 그 비율만큼 전부 다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 처리하는데, 근데 세법상으로는 이자 비용은 이자 비용이라고 하지 않고 지급이자라는 용어를 좀 쓰고요. 이자 수익을 이자 수익이라고 하지 않고 수입이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지급이자, 수입이자를 우리는 이자 비용, 이자 수익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수 계산할 때는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우리는 한편 산입을 씁니다. 우리 앞에서 보셨겠지만 그 보험료는 양편 산입이고요. 보험료는 양편 산입이고 이자 비용이나 또는 임차료는 한편 산입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용어가 있으니 용어 정리를 조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용어 정리 자체는. 근데 나와요. 클릭은 해줘야 돼요. 그 인정이자 계산할 때 뭐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는 이야기죠. 처음에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라는 것이 있고 얘가 무엇이냐면 원칙입니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뭐냐? 은행 이자율, 즉 회사가 은행에게 돈을 빌렸으면 그 이자율을 평균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선택해라 라고 문제가 나오면 꼭 우리는 무엇을 넣어줘야 돼요? 은행 이자율을 입력 꼭 해야 됩니다. 계산식은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고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내가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한다면 당좌대출 이자율은 원칙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24년도는 4.6%로 되어 있습니다. 선택 시 3년간 의무 적용을 해야 됩니다. 얘는 은행 이자율을 평균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은행 차입금은 입력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입력했다라고 해서 문제에서 틀렸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좌대출 이자율은 3년간 의무 적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언제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했는지를 컴퓨터에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선택 사업연도에 CF8을 누르시면 됩니다. 뭐 욕하는 것 같지? 야, 프로그램 장단에 CF8 선택 사업연도를 적어주면 됩니다. 선택했던 사업연도를 이제 적어주면 당좌대출 이자는 3년간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의 팁인데 차입금 입력을 선택할 때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합니다. 요것도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틀리는 사람 못 봤어요. 딱 보자마자 왠지 삭제하고 싶어 라는 느낌이 들게 만들어줘요. 문제에서.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인에게 특정인에게 돈을 빌린 거. 그거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7%로 돈을 빌리고 5%로 돈을 빌렸다. A라는 은행에는 7%, B라는 은행에는 5%로 빌리면 이렇게 평균하면 대충 한 몇 %죠? 6%로 때리잖아요. 맞죠? 그런데 특수관계인을 갖고 와가지고 장난칠 수 있잖아요. 특수관계인에게 돈 빌린 것은 제외시킵니다. 제외시킵니다. 근데 여기는 특수관계자로부터도 제외시키고 채권자 불분명이 뭐냐면 누구에게 돈을 빌렸는지 불분명한 거, 비실명, 누군지 모르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제외시킵니다. 요것은 이론용입니다. 실기용이 아니라 문제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의 그 원칙은 당좌대출 이자율이냐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냐 라면 답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좌대출 이자율을 썼을 때는 3년간 의무 적용하도록 묶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요거는 나중에 내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못 알아들어요. 내가 설명해도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부분 설명해 드릴게요. 프로그램을 만져야 되는 거야 벌써? 이야. 자, 한 문제 풀고 갈게요. 요거 46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66페이지. 회사 코드는 9442. 오늘 푸는 것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풀으세요. 이렇게 풀어보는구나 하고 약간 고민했습니다. 한 문제 그냥 저 따라 그냥 풀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여기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라고 있죠. 우리 이렇게까지 딱 배우면 딱 끝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그냥 둘러보는 거고,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인데 지금 가운데 딱 넘어가기 시작했죠.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를 클릭하고, 자, 그다음 여기에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을 넣습니다.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을 넣는데 2번을 한번 볼게요. 2번. 자, 2번. 최대 주주인 대표이사 김이상에 대하여 직접 관련 없는 대여금을 9월 7일 날, 10월 4일 날 돈을 지급했고 이에 대한 약정을 하였다. 약정이 뭐냐면 몇 퍼센트 이자를 받겠다라고 한 겁니다. 요것을 입력할 건데 입력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되는 회차가 있고 안 되는 회차가 있더라고 해보니까 여기에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부르면 여기에 입력이 되어 있는 회차가 있고 입력이 안 되어 있는 회차가 있습니다. 입력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입력할게요. 대표이사 김이삭 이렇게 F2 누르고 가지급금이라고 적어주고 지급은 1번이고요. 횟수는 4번입니다. 요거 조금 기억할게요. 1번하고 4번입니다. 요거 나중에 왜 1번이고 왜 4번인지는 설명해 드릴 건데 결론적으로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1하고 4고요. 그 다음 불러오기 1번이죠. 요 탭 누르면 이렇게 딱 불러집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안 하고 금방 문제에서 이야기 해줬잖아요. 맞죠? 이것을 여기에 강제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끝났어요. 그 다음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 자, 지금 이자율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선택은 해줘야 돼요. 선택은 해줘야 되는데 클릭하면 3번하고 4번은 안 씁니다.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인데 2번을 선택하게 되면 은행을 넣어줘야 되고요. 1번을 선택해주면 선택 사업연도로 3년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 사업연도 아까 CF8 부분을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현재 문제에서 보시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문제 여기 되어 있죠? 그래서 선택한 것입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을 여기에 입력한다. 그리고 여기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인지 당좌 대출 이자율인지를 선택한다. 근데 이 부분이 대부분 선택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 문제에 좀 따라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선택할 일이 없어요. 자, 두 번째,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계산했고요. 차입금 입력을 이제 넣어줘야 돼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했으니까 2번 선택해 주시고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여기를 클릭하고 확인 누르면 쫙 불러집니다. 자, 뭐 여러 개가 들어왔는데 자, 요 1번을 볼게요. 자, 최고은행과 인류은행이 있는데 요 은행을 이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자율만 넣으면 돼요. 이자율만. 그러면 최고은행과 인류, 그럼 다 지울게요. F5에서 이렇게 다 지워버리고 최고은행과 인류은행이 있는데 빌린 날짜가 옛날에 빌린 것이면 우리는 2024년 1월 1일로 입력한다. 맞죠? 2024년 1월. 그래서 최고은행에 가서 이자율 2.5를 입력한다. 지금까지 문제에서 이자율 이외에 입력하는 것은 거의 못 봤어요. 단 이것을 쪼개는 경우는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빌린 돈이 퍼센트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은행에서 빌렸는데 그럴 때는 쪼개주는 작업은 했는데 우리가 직접 여기에 입력하는 일은 거의 드물어요. 이제 인류은행도 여기에 4%라고 입력을 하면 데이터가 동일해집니다. 자, 구경 한번 할게요. 구경변 위에 보시면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컴퓨터가 해준다는 게 얘인데요. 이렇게 3.46으로 해준 겁니다. 밑에 계산 근거 보기 한번 눌러보세요. 이것도 컴퓨터가 해주는 거죠. 보면 최고은행과 인류은행의 이자율이 2.5와 4%로 빌렸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결론적으로는 아까 금방 봤듯이 3.4로 이제 평균이 된 겁니다. 이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입니다. 자, 그 다음 인정이자 3번 누르시고 3번에서는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할 게 없고 4번 갑니다. 4번. 자, 회사는 얼마를 계상했나요? 수입으로? 회사는 이자 수익을 별도로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 맞죠? 그래서 끝이 난 거죠. 회사 계상, 여기는 회사 계상액만 적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만큼을 수익으로 잡아야 한다. F3. 우리 진짜 한 거 없죠? 별로 컴퓨터가 다 해주니까. 직접 입력 해제해 주시고, 이 금액입니다. 이 금액. 1259. 여기에, 2 하고 엔터 치면 대표이사 밑에 나오네요. 인정이자 1259036 따다당. 이렇게 하면 마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그냥 한번 문제를 한번 봤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세 문제 풀고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